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치과의 강용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출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아시안의 특성상 이제 입이 나오고 뭐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입이 나왔다는 주소로 치과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걸 교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돌출입 수술 ASO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턱끝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많고, 이거에 대한 이제 진단 기준이 워낙에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출입이라고 하면 입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저도 입이 좀 나왔어요. 근데 입이 나왔는데 약간 무턱이 있고, 갈수록 좀 무턱이 되는 것 같고요. 턱이 뒤로 밀리면서 입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돌출입은 어떤 돌출입이 있냐 보면, 입만 나온 돌출입이 있을 수가 있고, 입도 나오고 아래턱도 같이 나온 돌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은 나오고 턱은 또 무턱인 돌출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교정만 할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출입도 교합도 1급 교합이 있을 수 있고, 1급 교합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상, 그러니까 이제 이 키가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급 교합은 이제 무턱 교합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는 게 2급 교합이고, 3급은 이제 주걱턱 교합, 이제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걸 3급 부정교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돌출입인데 1급 부정교합인지 2급 부정교합인지 3급 부정교합인지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치아가 뻗어져 있는지 아니면 치아가 옥니처럼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치조골이 자체가 같이 앞으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교정을 해야 되는지 AS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총생 크라우딩이 있는지 아니면 스페이싱에서 치아가 또 벌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혀가 큰지 아니면 뭐 비대칭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계획이 바뀔 수가 있고요. 입이 나온 양이 뭐 4mm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악궁 모양, 악궁이라는 게 이제 요런 모양이 뭐 V쉐입인지 U쉐입인지에 따라서도 치료 계획이 바뀔 수가 있고, 소구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소구치가 없는데 이제 교정을 해서 입을 넣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ASO, 이제 돌출입 수술도 소구치가 하나가 미싱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교정해서 이제 발치 교정을 한 상태면 ASO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또한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지, 비대칭이 많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히 뭐 잇몸이 많이 보이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뭐 얼굴 길이가 길거나 이런 분들은 단순히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골이나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지 안 하니, 에어웨이가 작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가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 밑에 보면 이제 치아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팩터를 이제 집어보면, 뭐 입만 나온 분들, 그죠? 이제 턱이 같이 나온 분들은 양악수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1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이제 치아 교정만으로 돌출입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치아가 뻗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치아 교정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치조골이 같이 나오면 치아 교정만으로는 뼈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 교정은 이제 치아가 많이 이렇게 뻗어진 분들이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 크라우딩이 있거나 총생이 있는 분도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혀가 큰 경우에는 치아 교정에서 넣으면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이 4mm 보다 훨씬 좀 3mm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나온 분들이 교정으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출입 수술 ASO를 해서 돌출을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뭐 이제 입만 나오고 아니면 입은 나오고 턱이 무턱인 경우에도 가능하고, 이제 교합도 솔직히 이제 돌출입 수술만으로 이제 돌출입을 개선하는 분들은 3급, 2급 부정교합보다는 1급 교합인데 이제 치조골이 함께 많이 나오고 뭐 3mm 이상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돌출입 수술 ASO에 적응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입도 나오고 턱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돌출에 주걱턱도 같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회전을 하면서 같이 돌출입도 넣고 주걱턱도 넣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양악수술로 이제 뭐 3급이든 2급이든 이제 이 교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분들은 양악수술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이 너무 많이 나온 분들은 양악수술을 하시는 게 안 좋고, 왜냐하면 양악수술로 뭐 상하기든 하하기든 이제 막 4, 5mm 이렇게 쭉 넣으면 이제 에어웨이가 좁아져서 나중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이 많이 나오고 얼굴 길이도 길고 그죠? 비대칭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양악과 돌출입 수술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저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좀 복잡하게 안 하려고 먼저 교정을 먼저 해서 조금 뭐 입을 좀 넣고 아니면 그런 다음에 교합을 어느 정도 잡고 양악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양악과 돌출입 수술을 컴바인해서 많이 했지만 요즘 조금이라도 좀 심플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끝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턱끝 수술 중에서 이제 턱끝 전진 수술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잘만 하면은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턱끝만 살짝만 전진해도 한 4mm에서 한 6mm 정도 전진하면 입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돌출입 개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교합이 안 맞거나 턱끝을 너무 많이 전진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더 이제 또 이렇게 턱끝을 너무 많이 전진하면 이렇게 마기 턱처럼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턱끝 전진술은 한 4에서 한 6mm 정도 전진을 해서 돌출입이 개선되는 정도로 하면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돌출입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은 이제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어떤 수술이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진단을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재활치과의 강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